안녕하세요. 텍쌤의 핵심을 읽어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클라우드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개발 환경 플랫폼인 IDE도 클라우드 버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클라우드 IDE가 왜 나왔고 주요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드림플로우 윤석열 대표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I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개발자 PC의 이런 그 환경,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ID만 우리가 놓고 볼 게 아니라 ID를 아우르는 어떤 환경들, 이거는 이제 OS부터 올라가겠죠. 그런 거를 로컬은 다 켜켜이 쌓아야겠죠. 예를 들어 제가 맥북을 쓰니까 맥 하드웨어 위에 맥OS 위에 이제 VS 코드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클라우드 ID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제 어떤 벤더사의 클라우드 그렇죠. 위에 저희가 VM을 하나 임대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리눅스 VM을 임대를 받게 되고요. 그 원격지에 있는 VM의 그 서버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들이 자동으로 깔려서 제 PC의 브라우저를 통해 얘를 원격 제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클라우드 ID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개발자의 머신 스펙에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건 뭐 그냥 램 2기가 4기가에 써도 괜찮고요. 대신에 뭐 화면은 온전히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서나 연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장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 머신이 예를 들어 회사 머신과 집 머신이 따로 있으면 회사에서 하던 거 연속해서 집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기세 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연속하게 지금 하던 데에서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 없어진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참 뭐 파이썬을 개발했는데 이제 나 파이썬 안 해. 아니면 이제 이 프로젝트는 끝났으니까 환경 정리할래.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클라우드 ID는 그냥 청소하면은 다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좋죠. 그에 반해서 이제 개발 환경이 좀 제한된다는 게 좀 단점인데, 임베디드 같이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USB를 꽂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제 로컬에 이제 의존적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ID를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클라우드 ID는 VM을 임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계속 임대하면 당연히 비용이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접속하지 않을 때를 감지해서 타임아웃을 시킵니다. 세션을. 네. 그러면 개발 환경이 초기화돼요. 지금까지 했던 게 파일은 남아있는데 메모리를 청소해버려요. 예.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필요해지면 다시 이걸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귀찮은 과정이죠. 그 다음에 비용 발생이 이제 될 수 있다. 예, 이런 정도의 좀 장단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ID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큰 거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는 깃파드라는 게 있습니다. 깃파드. 요거는 깃허브나 깃랩이나 비트버켓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ID를 제공하고요. 얘는 VS 코드 기반입니다. 대부분 VS 코드 기반이에요. 이런 클라우드 ID들은. 네. 근데 그거를 웹 아무래도 버전으로. VS 코드가 오픈 소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반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내가 필요하다면 로컬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 기본 제공하는 건 저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쓰죠. 그래서 클라우드 자원을 제공하고 협업도 동일합니다. VS 코드를 사용하니까요. 근데 깃파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마술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URL에 깃파드하고 저렇게 new하고 저 뒤쪽에 이제 빨간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거를 깃허브에 어떤 내 저장소 주소를 딱 치면 그럼 바로 만들어집니다. 네. 네. 이게 뭐 손댈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둘 다 클라우드니까 네. 그냥 되는구나. 그렇죠. 특히 이제 저거를 하는 순간 얘가 하는 일은 저 깃허브에 저 리파지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쫙 당겨서 가상 환경에다 다 설치까지 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바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그냥 구조화를 다 시켜버리는 거네 그냥. 다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스페이스는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이런 클라우드 ID이고요. 얘는 대신에 깃허브 전용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나 VS 코드 협업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술 같다 보다는 편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UI처럼
GitHub 페이지 안에서 그냥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 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을 쓰고 로컬 아이디를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 깃파드나 코드스페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 내가 깃파드 쓰겠다 그러면 일단 임대는 해주는 거죠. 리눅스 VM을. 근데 내가 이거를 VS 코드 외부로 쓰겠다면 클라우드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로컬의 VS 코드나 다른 걸 쓰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혼합 환경이 되는 거죠.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아이디를 좀 선호할까요? 우선은 로컬 환경이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환경에 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아이디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각 프로젝트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저장소마다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만드기 때문에 저장소의 그 환경이 사실은 종속되잖아요. 그게 다 격리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하게 그 개발 환경을 충돌 없이 만들 수 있고, 또 동일한 환경이 계속 반복이 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 컴퓨터에선 되는데 너 컴퓨터에서는 안 돼,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네네. 항상 같은 환경이라.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웹 기반의 어떤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깃파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네. 깃파드 페이지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에 new 해서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요런 환경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하셔 가지고 얘에다가 깃파드에 new 하고 샵 new를 뺄게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네, 이건 new가 알아서 붙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듭니다 라고 바로 뜹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이제 내가 어떤 저장소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아이디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브라우저를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실은 이 VM을 제가 임대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VM이 4코어 8기가 램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환경에서 저희가 컨티뉴를 누르면 자, 이렇게 많이 보셨던 네. 이거 뜹니다. 여기는 다른 거는 거의 유사하니까 제가 설명을 스킵하고요. 여기에 터미널을 보시면 제가 이거 지금 맥이잖아요. 근데 apt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리눅스라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리눅스 환경을 바로 저희가 획득한 거예요. 네. 코드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코드 스페이스도 이게 GitHub 환경인데 여기에서 요거 누르시면 바로 임대해 줍니다. 네. 네. 끝입니다. 하나는 편하고요. 하나는 조금 불편해도. 네. 근데 깃파드가 무료를 훨씬 더 많이 줘요. 이게 한 달에 500크레딧을 줘요. 깃파드의 경우는 500크레딧이면 얼마냐면 1시간에 10크레딧씩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50시간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스페이스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VM을 50시간 쓸 수 있는 거죠? 50시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드 스페이스는 30시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동합 저희는 80시간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달은 정말 열심히 하셔도 다 못 쓰실 겁니다. 네. 무료를 쓰실 수 있고, 만약에 그거 넘어가면은 뭐 유료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가 열 때 요거를 에디터를 고를 수 있죠. 네. 이걸 만약에 VS 코드 데스크탑으로 고르면 제 로컬에 있는 아이디가 뜨고요. 원격 환경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세미나만 게스트인 윤석열 대표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강의나 컨설팅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사스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